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혁신의 초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면서 더민주 혁신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우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우영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의원님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 또 국회 입성 축하드리고 뭐 여러 가지로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많은 언론이 김우영 의원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그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까?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계속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뭐 이재명 1극 체제니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계속 이런 저쪽 세력의 그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염려가 되긴 하는데 의원님의 역할이 매우 커 보입니다. 국회 입성 후 20일 지났는데 소회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14년 만에 이제 국회로 돌아온 케이스예요. 네. 이전에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을 오랫동안 하다가 그러셨죠. 이제 지자체장 8년 또 뭐 청와대 서울시 네. 또 야인 생활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혁신회의를 만들고 당원들의 주권 행동을 같이 하면서 들어왔는데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여전히 그 당원 주권이나 주권 재민의 어떤 현장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는 교회 교인께서 그 지역구 사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평생 민주당을 지지한 바가 없었던 분이지만 그 은평구청장 2번 김우영을 경험하면서 김우영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해서 자기는 처음 민주당을 찍었다.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그 교인이 만난 지역구민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결국 실력으로 당선되신 거고 또 혁신이 또 시대 정신이다 보니까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한 또 정치적 슬로건을 내거셨고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국회에 입성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과방위 계시죠? 과방위. 예, 과방위 소속입니다. 네. 방송사법을 며칠 전에 이제 입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입법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화요일 지난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네. 방송 3법 플러스 1법 해서 그렇죠. 방송 4법을 과방위에서는 통과시켰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네. 입법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방송통신위원장 불러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그렇지. 2명의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 예. 과거에 공보처가 보도 지침을 내려놓을 때하고 달라진 게 없는 네. 엄청난 후진적인 방송의 불공정성과 편파성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바로잡기 위한 방송 3법 지난 국회 때 통과시켰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렇죠. 네, 그걸 다시 이제 22대 들어와서 재입법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번에는 꼭 방송통신의 정상화를 해내야 되겠다. 그런 예. 의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청문회에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나온다고 합니까? 안 나오면 여러 가지 체벌 조항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최해병 특검법. 특검 관련 입법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법사위에서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증인들이 출두를 해서 발언은 합니다마는 증인 선서를 이렇게 선서 안 했는데 네네. 그래도 나온 게 어딥니까? 나온 게 어딥니까? 근데 이것들은 아예 안 나온다.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방통위원장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선서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서를 안 하면은 일단은 그 국민에 대한 그렇죠. 아주 그 비겁한 공직자의 면모라고 아니할 수 없고 실정법을 위반해서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한 그 행위보다 국민의 방송, 국민의 대의기관에 나와서 떳떳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용기조차 갖고 있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그 하수인들이 애완견이죠. 네네,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도 최해병 특검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선서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계획을 또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과방위에서도 뭐 그 계획 세워놓으셔야겠어요. 안 나온다든지 혹은 선서 안 한다든지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선서를 하고 그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그렇죠. 네,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서 자체를 안 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꼼수죠. 네. 이 정권은 정말 예전에 뭐랄까요, 장세동 같은 자도 없고
네, 떳떳하고 용기 있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악당인데 의리는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뭐 비겁자들의 동맹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과방위의 방송사법 추진을 두고 언론 장악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이제 아주 왜곡된 형태의 그 방송통신위원회 그 사실상 장차관 2명을 앉혀놓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면서 그렇죠.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만 방송통신을 좌지우지 해왔던 그들의 시각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보도 통제 또 언론 장악의 기도가 야당의 적극적 국민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놓고 언론 장악이라고 바라보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면 야당에게 이렇게 기울어진 환경에서 편파적인 보도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렇죠.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당연한 노력을 일부 민노총 또 언론 관련 노조 그들에 의해서 언론이 조정당할 것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방송통신법 거부권을 행사할 때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도저히 그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전에 보수 쪽 패널인 분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방송사법 토론에 대해서 열심히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네.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방송사법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방송에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본인은 진영 논리 때문에 방송사법을 반대하지만 방송사법이 통과되면은 그게 입법이 되면은 그 혜택이 자신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민주당을 위한 법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극 체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뭐 이재명의 그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지금 계속해서 언론들이 그 생채기 내기를 하고 있는데 당 정무조정실장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당입니까 이 당이? 그러니까 일극 체제니 1인 지배 체제니 하는 거는 권위주의 정당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과거의 총재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당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지배 전략을 국민의힘에 대해서 행사를 해왔던 거죠. 마음에 안 드는 당대표를 두 네네. 번이나 갈아치웠고. 갈아치우고 자기들 멋대로 하다가 지금 한동훈하고는 관계가 깨지거나 갈등에 빠지면서 상당히 허둥지둥 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뭐 관계 개선을 하니 많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 이후를 보면 압도적 다수의 당원들이 당원의 권리가 당의 의사결정에 관철되는 방향으로 당헌 당규를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네. 그걸 당대표가 당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적 민주주의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당헌 당규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죠. 네. 네, 이 당원 주권이 보장되는 것을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봐야지 어떻게 그걸 일극 체제의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비명 쪽 정치인을 좋아해서 비명 쪽 정치인들이 지금 당원들에 의해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1인 지배 체제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언론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그 언론 자유를 위해서 입법하고 있는 이 현실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이제 국회가 이제 압도적 다수 정당이 이제 민주당이니까 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서 원구성을 하루도 늦출 수가 없고 주로 민생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국회가 일을 하자고 하는데 그걸 놓고도 입법 독재라는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일극 체제에 맞서서 예. 국민이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그 무도한 일방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민의가 국정에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하라. 이게 민의였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방송사법 또 최혜병 특검법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단 말이죠.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은데 지금 거부권을 또 행사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거부를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 또 있는 것 자체가 국가에게는 사실상의 재난 상태를 불러오고 있다. 그렇지. 민생은 파탄나고 외교는 엄청난 실추로 이어지고 최근에 또 보여지면은 건설사들의 어떤 부도라든가 네. 연체율 또 자영업자들의 폐업이나 붕괴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참석한 GTX 착공식이 5개월 전에 있었는데 아직 착공도 못했다고 합니다. 착공식을 해놓고. 이 심각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위기에 네, 대한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빨리 이 정권은 그 사실상의 정치적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명맥만 유지할 뿐 식물 정권이죠. 식물 정권.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국민 여론을 통해서 지난번에 총선 때 심판을 했다면 이제는 그 심판을 넘어서서 사실상의 어떤 행동 무슨 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유시민 작가가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하도록 하되 사퇴하면 퇴로를 열어주자. 뭐 법적 책임을 지우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윤석열에게 퇴를 열어주자라고 네. 말할 만큼의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이고 만약에 여건이 그렇게 예. 무르익어서 윤석열이 나 이제 그래 그만둘 테니까 퇴로를 열어다오. 내가 어디로 딴 데로 갈 테니까 나 처벌하지 말아다오.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국면에서 뭐 임기 단축 개헌 그렇죠. 얘기도 있고 뭐 질서 테러를 있는 뭐 열어주자. 그거는 모든 어떤 압력과 행동과 총체적인 국민의 어떤 의견이 행동으로 집중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파열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를 미리 상정을 하고 말할 필요가 있는가. 네, 뭐 아직까지는 김칫국 마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는 정의의 원칙에 반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 퇴로를 열어줘요? 아니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탄핵 그 전국 때 이제 문재인 그 당시에 후보께서 명예로운 퇴진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극심한 어떤 그 유혈이랄까요? 그런 네네. 사태 같은 것들이 오지 않도록 뭐 그런 표현 정도를 써서 퇴로를 마련해서 평화로운 어떤 방식의 문제 해결 뭐 그런 걸 기대하는 논리로 그런 제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런 단위의 이야기를 할 국면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더민주혁신회의 수장으로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런 혁신을 이뤄보고 싶다. 이거 하나 여쭙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는 그 당선된 의원들은 다 이제 집행 라인에서 이제 빠져서 네네.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을 했고요. 네네. 네, 현역 의원들은 의원협력단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정책 연구 모임 등을 통해서 활동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알고 전환합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 정신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내에서라도. 이제 한국에서의 정치 혁신은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촛불혁명입니다. 촛불혁명은 특정한 지도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매우 유기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이었고 아주 창의적인 그런 집회를 통해서 촛불혁명이 세계사에 남을 수 있는 시민혁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촛불의 어떤 국정과제를 이룬 것도 있지만 또 미완의 과제가 많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정당의 당원으로 대거 입당을 하면서 네. 당원 주권에 입각한 권력 그 자체를 국민들이 직접 움직이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의 이행. 이게 한국 정치의 선진적 문화입니다. 이것을 다른 세계의 정당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전통과 비교해서 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국민 주권이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고 있는 그런 정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연구하고 또 미래의 민주주의가 더 꼽힐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나가는 것이 혁신회의와 함께하는 의원들의 정치활동의 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확실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주어진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정치 혐오를 부른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혁신은 가장 그 권력적 지위에 있을 때 그 혁신의 관점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우영 의원님이 말씀을 참 점잖게 하시고 천천히 하시지만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굉장히 단호한 분이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큽니다. 우리 의원님 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정치의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혁신을 주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